오늘은 로 파일 컨버팅을 해볼 텐데요. 이 로 파일 컨버팅은 포토샵에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토샵을 가지고 계시면 로 파일 컨버팅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DSLR을 가지고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하시게 되면 이 포토샵에서 이 로우 파일을 열게 되면 로우 파일 컨버팅으로 열리게 됩니다. 혹은 포토샵에서 설정을 좀 바꿔주시면 여러분들 그 파일 핸들링 부분에서 카메라 로우 프리퍼런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프리퍼런스 창은 PC인 경우엔 컨트롤 K, 맥은 커맨드 K를 누르시면 이 제너럴 프리퍼런스 창이 나오고요. 파일 핸들링 부분에서 카메라 로우 프리퍼런스를 누르시면 이처럼 제일 밑에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JPG를 가장 하단에 있는 Automatically Open All Supported JPG로 바꾸시면 JPG 파일도 로우 파일 컨버팅을 이용할 수 있고요. TIFF 파일도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로우 파일 컨버팅을 이용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대단히 좀 효과적인 이유는 로우 파일 컨버팅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좋은 기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상 로우 파일 컨버팅만 다루실 줄 안다면 기본적인 그 파일 핸들링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우 파일 컨버팅에서 할 수 없는 거는 합성 작업 그리고 얼굴의 크기를 줄인다든가 이런 작업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비교적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지금부터 그 내용을 좀 다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좀 툴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툴들이 있는데요. 비교적 툴의 숫자는 많지 않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아래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사진들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전체적인 걸 조절할 수 있는 탭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토그램이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툴들을 좀 알아볼 텐데 첫 번째 툴은 줌 툴입니다. 줌 툴. 예, 줌 툴은 확대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Alt 키를 누르면 마이너스로 바뀌고 이렇게 눌러서 축소를 할 수 있죠. 예. 또한 이쪽에 보시면 확대를 할 수, 축소를 하거나 확대를 하는 것이 가능하죠. 네. 또한 두 번째 손 툴을 이용을 해서 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단축키는 H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손 툴을 두 번 더블 클릭하면 그러니까 Fit in View라고 해서 화면에 딱 맞추어서 사진을 볼 수 있고요. 다시 돋보기를 더블 클릭하면 100%로 볼 수 있습니다. 100%로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100%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정과 흠은 실제로 프린트를 하거나 웹상에서 사용하실 때 다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미지를 보시면요. 네. 사진을 찍다 보면은 많은 부분에서 줌과 당연히 핸드 툴 당연히 이용하시게 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세 번째 툴은 스포이드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밸런스 툴이라고 하는데요. 촬영을 하고 나서 화이트 밸런스가 잘 맞았는지 잘 맞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화이트 밸런스 툴을 이용하셔서 흰색이라고 판단되는 사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 너무 화이트가 밝은 쪽에서 클릭이 안 된다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화이트로 판단되는 지역들이 색깔들이 화이트로 판단이 돼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툴은 컬러를 측정하는 건데요. 컬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누르시면 컬러 데이터 값을 확인해 볼 수 있는 툴입니다. 실제로 많이 쓰지는 않는 툴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어떤 때 좀 유용하냐면 하이라이트, 그 다음에 섀도우가 얼마만큼 섀도우인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는 좀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 없을 때는 클리어 샘플이라고 누르시면 다 없어지는 걸 볼 수 있겠죠. 네. 네 번째는
상당히 좀 파워풀한 툴인데요. 이것의 경우에는 색조, 그 다음에 채도, 밝기, 그다음에 흑백으로까지도 변환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선 그다음에 전체적인 밝기, 예, 파라미트릭 커브는 밝기를 얘기하는데요. 예, 이 전체적인 밝기를 가지고 톤을 조절하면 네, 내가 누른 곳을 기준으로 해서 올리게 되면 그쪽 부분의 톤이 변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before and after를 살펴볼까요? 네, 자, 이런 현상을 볼 수 있고요. 리셋을 다시 했고요. 자, 다시 보면요. 이번에는 휴, 색깔을 바꾸어낼 수도 있습니다. 휴를 누르시면 하늘의 색깔을 잘 보시면 되는데요. 하늘의 색깔 부분을 변경을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색깔로 변경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세츄레이션을 좀 더 강화시킨다면 색조와 채도를 더 강화시키는 작업조차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컬러 베이스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컬러를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특정 컬러를 바꾸는 데 꽤 유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루미넌스는 이제 밝기를 조정할 수 있고요. 밝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어둡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리셋하고 다시 시작해 볼 텐데요. 그레이스케일 믹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그냥 흑백으로 바뀌게 되죠. 흑백으로 바뀐 상태에서 내가 톤 조절, 내가 원하는 부분의 톤을 따로 다 조절을 해낼 수 있다는 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톤을 강화시킬 수도 있고 약화시킬 수도 있는 툴이죠. Alt키를 누르시면 여기 리셋 버튼이 있고요. 리셋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고요. 리셋 누르시면 다시 원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크롭 툴인데요. 네, 어떤 형태로 자를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자르고 난 다음에 이 파일을 다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쪽에 세이브 이미지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어디다 저장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파일 확장자는 여러 가지로 확장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저장을 해보시면 저장하고자 하는 곳에 저장이 되니까요. 그닥 어렵지 않게 저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툴은 수직 수평선을 맞추는 건데요. 아까 배웠던 것대로 다시 핸드 툴을 누르면 지금 보면 여기 수직 수평이 이렇게 좀 삐뚤어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툴을 이용하면 크롭 툴 옆에 있는 스트레이튼 툴을 이용하시면요. 여기서부터 쭉 클릭해서 이런 형태로 수평선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상태에서 보시면 수평이 맞춰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수직 수평을 만들기 위한 툴이 있고요. 여섯 번째인가요? 스팟 리무벌 툴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예를 들면 이쪽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점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좀 마스카라가 떨어져서 나온 것 같은데 스팟 리무벌 툴을 이용하게 되면 그냥 클릭하시면 이쪽 부분에 이미지를 이제 붙여서 가지고 와서 그런 점들을 좀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점을 제어하거나 불필요한 먼지 같은 것을 제어하는데 유리합니다. 물론 여기에 보시면 힐링이라는 것과 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힐링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거고 클론은 그쪽 가지고 오는 소스 이미지를 정확하게 갖고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크기라든가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 소스를 갖고 오겠다라고 마음 먹으시면 이쪽 것을 갖고 올 수도 있는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툴은 정목 현상을 제어하는 툴인데요. 눌러보시면 정목 현상이 일어나는 곳에다가 이렇게 사각형 박스를 만들어 주시면 자동으로 정목 현상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툴을 보시면 어저스먼트 브러쉬 툴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어저스먼트 브러쉬 툴은 내가 원했던 특정 부위에 색깔을 집어넣거나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진에서 제가
임의적인 값들을 좀 만들어 놨는데요. 익스포저는 좀 노출을 좀 밝게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 뭐 이런 것들을 적당히 조절한 다음에 제가 지금 컬러는 원래 보통 노말로 그냥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임의로 색깔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색깔을 넣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떻게 됐죠? 자, 이런 형태의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물론 여기서 내가 컨트라스트를 조정한다거나 내가 컬러를 조정한다고 하면 그 컬러가 변형된 컬러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사람 얼굴에 화장을 하는 것처럼 예, 브러쉬를 그리는 것처럼 해서 어떤 이미지들의 색들을 집어넣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없애고 싶다면 클리어 올 하면 다 없앨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툴은 아까 봤던 건데요. 화이트 밸런스 잡는 이런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화이트 밸런스를 예를 들면 화이트 밸런스가 좀 어긋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이 상황에서 아까 스포이드 툴을 누르면 다시 컬러 밸런스가 다시 맞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그라데이션을 갖고 있는 툴인데요. 그라데이션. 네, 정확한 명칭은 그라듀에이트 필터라고 되어 있네요. 클릭해서 내리시면 이 안에 그라데이션이 먹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저스먼트 브러쉬 툴하고 좀 비슷한데 형식은 자 이렇게 되면요. 예를 들면 내가 컬러를 약간 푸른색을 더 넣어주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주값을 조금 내려주면 어떻게 되죠? 하늘 부분이 상당히 좀 파란 느낌의 하늘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고 여기서 또 부드럽게 선택돼서 가장 위가 가장 진하게 영향을 받고요. 점점 덜 영향을 받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변경시키는 것들은 다 같이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툴은 레이디얼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 툴입니다. 사실은 마찬가지 툴인데 다만 형식이 예, 검정색으로 되어 있느냐 그라데이션의 형식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건 지금 그냥 차이라면 예, 그래서 이런 형태를 놓으시면 주변부가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물론 사후에 강도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실은 위에 있는 세 가지 툴은 어떤 형식이냐에 따른 차이일 뿐이지 사실은 다 동일한 그 툴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다음 것을 이용해 보면 어저스먼트 브러쉬 파라메트릭 커브가 있는 이쪽 툴을 이용하시면요. 지금 아까도 뭐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런 형태로 해서 내가 원하는 색의 톤이나 컬러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다만 이거는 컬러 베이스이기 때문에 나머지 컬러가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에 있는 것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쪽에 이것도 이런 식으로 조정이 가면 컬러가 같은 유사한 컬러들이 있는 애들끼리 모여서 작동이 된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 툰을 보시면 뭐 왼쪽으로 돌리고 네, 오른쪽으로 돌리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네, 쓰레기통 버튼을 누르시면 네, 사진이 삭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위에 있는 툴들을 알아봤는데요. 다시 복습을 해보면 줌 툴은 확대, 그 다음에 Alt 눌러서 확대와 축소를 할 수 있었고요. 확대된 툴에서는 핸드 툴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었고요. 스포이드 툴로 중성색을 중성색으로 만들면서 컬러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었고요. 만약 중성색이 아닌 부분을 누르면 당연히 컬러 밸런스가 무너지겠죠. 그런 것들을 해보셨고 그 다음에 어저스먼트 툴을 이용해서 특정 부위의 밝기나 농도, 색깔 이런 것들을 조절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부위의 밝기를 밝게 할 수도 있었고 어둡게 할 수도 있었죠. 지금은
뷰가 걸려 있네요. 그쵸? 네. 그래서 색깔을 바꿀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밝기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누르시면 세츄레이션, 채도를 높일 수도 있었고, 채도를 낮춰서 흑백 사진처럼 채도가 낮은 사진을 만들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밝기를 높여서 꽃의 색깔이 하얀색 꽃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었겠죠. 네. 물론 이거를 그레이스케일 믹스로 섞으면 흑백으로 변환이 되는 것도 해봤습니다. 크랍 툴로 크랍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ESC 누르면 됐고요. 수직 수평을 잡는 툴도 있었었죠. 네, 수직 수평을 잡는 네, 스트레이튼 툴을 이용해서 수직 수평을 잡아볼 수도 있었겠죠. 예. 뭐 지금 이거는 거의 맞아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요. 그 다음에 스팟 리무벌 툴로 뭐죠? 특정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스팟, 점 같은 게 있다면 어떻게 해요? 점 같은 걸 제어할 수 있는 툴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정목 현상, 그 다음에 어저스먼트 브러쉬 툴, 그 다음에 그래듀에이티드 필터 툴, 그 다음에 레이디얼 필터 툴. 예. 그 다음에 이건 뭐 설정 창인데 이거는 아까 보셨던 카메라 로우 프리퍼런스 창이고 제일 밑에 부분을 우리가 다루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고요. 왼쪽 돌리고 오른쪽 돌리고 쓰레기통. 자, 이렇게 하셔서 우선 툴들을 다루어 봤고요. 다음 부에서는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요 노출 탭과 다양한 탭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